그 여인은 이미 사람이 아니었다. 혼례를 올리던 날 밤, 신방 문지방에 번진 붉은 자국이 있었다. 사람들은 그것이 예식의 흔적이라 했지만 그것은 예식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약조의 것이었다. 오래전 아무도 듣지 않은 숲속에서 맺어진 약속이었고 그 피는 신부의 것이었으며 그 피에는 말로 다 알 수 없는 빚이 섞여 있었다. 어떤 빚인가? 밥을 먹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의 빚. 굶어 죽지 않기 위해 단 하나의 목숨이 치러야 했던 빚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해 가을 복이 내렸다고 수군거렸다. 벼가 익었고 우물이 마르지 않았으며 병들던 아이들이 열을 내렸다. 하늘이 도왔다고, 산신이 굽어 살폈다고 저마다 기뻐했다. 그러나 그 복은 거저 내려온 것이 아니었다. 그 복은 한 여인의 생애를 담보로 맺은 것이었고 그 여인의 이름은 연화였다. 달빛 아래 그녀의 그림자는 언제부터인가 둘이었다. 하나는 연화의 것이고 하나는 그녀와 함께 붙어 다니는 이름 없는 것의 것이었다. 우물 속을 들여다보면 물 아래 비치는 얼굴이 늘 하나 더 있었다. 그러나 아무도 묻지 않았다. 복이 오는 집에는 이유를 캐묻지 않는 법이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서로를 납득시켰다. 그날 밤 이후 마을에서는 흉년이 사라졌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 이야기는 그 뒤 한 여인과 한 도깨비가 어떻게 서로를 살아있게 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다. 조선의 이름 없는 변두리 고을이었다. 어느 지도에도 제 이름이 적히지 않은 대숲이 마을 언저리를 빼곡히 감싸고 있던 곳. 기와 몇 채와 초가 수십 채가 어깨를 나란히 붙이고 서 있었고 장독대 위로 서리가 내리면 사람들은 올겨울도 무사하길 빌었다. 우물물에 달빛이 비치면 그날 하루를 견딘 서로의 등을 두드리며 웃음을 나누었다. 그 고을에서 가장 작은 초가 가장 낡은 지붕 아래 연화가 살고 있었다. 연화는 20해도 채 살지 못한 나이에 부모를 잃었다. 봄비가 석 달을 그치지 않던 해의 일이었다. 처음에는 보리가 썩었고 다음에는 초가 지붕이 내려앉았으며 마지막에는 어머니가 기침을 시작했다. 아버지는 그 기침 소리가 멈추고 나서 사흘 뒤 어머니를 따라 떠났다. 연화는 텅 빈 마당에 홀로 서서 두 무덤을 바라보았다. 남은 것은 장독 하나와 당산나무뿐이었고 그 나무는 비를 맞으면서도 꼿꼿이 서 있었다. 굶주림은 사람을 크게 무너뜨리지 않는다. 조용히 조금씩, 매일 조금씩 무너뜨린다. 처음에는 눈이 침침해지고 그 다음에는 생각이 흐릿해지며 마지막에는 아픔도 느끼지 못한다. 연화는 그 무너짐을 몸으로 알아갔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죽을 수 없는 이유가 있었다. 마을에 사람들이 있었다. 이웃집 아이가 울고 있었고 건너편 노파가 오늘도 삶을 이어가고 있었다. 연화는 자기 한 몸의 고통보다 그것이 더 무거웠다. 어느 보름밤이었다. 달빛이 대숲을 은빛으로 흠뻑 적시던 그 밤에 연화는 숲으로 걸어 들어갔다. 발에는 집신이 신겨 있었고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살아야겠다는 마음 하나만 안고 걸었다. 당산나무 아래에서 발을 멈추었을 때 그녀의 눈앞에 검은 형상이 있었다. 바람과도 같고 그림자와도 같은 삿갓을 눌러 쓴 듯한 형체였으나 발은 땅에 닿지 않았다. 대숲이 바람도 없는데 서걱이었고 달빛이 그 형체 위에서만 유독 밝게 고여 있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 목소리는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뼛속으로 스며드는 것이었다. 연화는 떨리는 무릎을 바로 세우고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없었다. 이미 흘릴 눈물이 없었기 때문이다. 마을이 굶지 않게 해주세요. 저 하나로 족합니다. 그 말은 바람보다도 가볍게 숲속으로 퍼져나갔다. 그러나 그 밤에 맺어진 약조는 이 세상 그 어떤 돌보다 무거웠다. 도깨비는 오래 침묵했다. 나무들이 숨을 참는 듯했고 달빛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다. 그해 가을 마을에는 기적처럼 벼가 익었다. 봄부터 여름까지 이어진 가뭄에 모두가 절망하고 있던 참이었는데 입추가 지나고 나서 눈에 갑자기 물이 차고 벼 이삭이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다. 우물은 아무리 퍼내도 마르지 않았고 병으로 앓던 아이들이
어느 날 아침부터 열이 내리고 밥을 찾았다. 사람들은 하늘이 도왔다고 했다. 그러나 연화는 절을 올리지 않았다. 그녀는 밤마다 혼자 마루에 앉아 달을 바라보았다. 연화의 초가에는 밤마다 낯선 발자국이 남겨졌다. 둥글고 깊은 자국이 신방문 앞까지 이어졌다가 사라졌다. 집신 발자국이 아니었다. 가늘고 긴 사람의 것과도 다른 형상의 자국이었다. 연화의 집신에는 아침마다 은빛 가루가 묻어 있었고 그녀의 머리카락에서는 어디서도 맡을 수 없는 숲의 냄새가 났다. 이웃 노파들은 연화를 볼 때마다 눈을 내리깔았다. 사내들은 묻지 않았다. 복이 오는 집에는 이유를 캐묻지 않는 법이었다. 혼례는 조용히 치러졌다. 중매도 없었고 혼수도 없었다. 붉은 족두리, 비단 치마, 그리고 흔들리는 등잔불만이 그 혼례를 증거했다. 그날 밤 신방문이 스스로 열렸다. 바람이 아니었다. 그 불꽃은 오히려 더 환하게 타올라 바람 아닌 것이 연화의 신방으로 스며들었다. 그의 눈에는 달빛이 고여 있었다. 눈동자가 사람의 것과 달리 검지 않고 달빛처럼 희었다. 목소리는 대숲 깊은 곳에서 울리는 것처럼 낮고 깊었다. 그날 밤 연화는 울지 않았다. 두렵지 않아서가 아니었다. 두려움보다 더 큰 무언가가 이미 그녀의 마음속을 채우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먼 산에서 나무가 쓰러지는 소리가 한번 울렸다. 그리고 밤이 깊어졌다. 이튿날 아침, 마을의 논에는 물이 가득 찼다. 사람들은 웃었고 아이들은 배를 채웠다. 그러나 신방 문지방에는 선명한 붉은 흔적이 남아 있었고 그것을 본 연화는 오래도록 그 자국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으로 쓸어내렸다. 밤이 거듭될수록 그는 인간의 형상을 조금씩 닮아갔다. 처음에는 달빛 아래서만 보였던 형체가 어느 날부터는 등잔불 아래서도 보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앉지 않고 서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는 마루 끝에 걸터 앉게 되었다. 처음에는 말이 없었는데 어느 밤부터는 짧게나마 입을 열었다. 연화가 웃으면 그는 말을 멈추었다. 처음에는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으나 반복되면서 연화는 깨달았다. 그가 웃음을 처음 보는 것처럼 혹은 웃음이 무엇인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 순간마다 그는 멈추었다. 연화가 기침을 하면 그는 등잔불을 손으로 가렸다. 등잔 연기가 목에 닿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그것이 배려라는 것을 연화는 직감으로 알았다. 배려를 배운 자가 아니라 배려를 처음으로 느끼는 자의 행동이었다. 어느 날 저녁, 연화가 조용히 말했다. 저를 지켜보지만 말고 곁에 앉아주세요. 그는 한동안 침묵했다. 그냥 기다렸더니 마루 끝에 와서 앉았다. 달빛이 그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은 없었지만 그 침묵은 차갑지 않았다. 여름밤 바람처럼 따뜻한. 연화는 그 침묵 속에서 처음으로 외롭지 않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았다. 당신은 이름이 있습니까? 연화가 먼저 물었다. 그는 잠시 있다가 답했다. 없다. 그러면 제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번에는 더 긴 침묵이 왔다. 연화는 재촉하지 않았다. 그는 마침내 그녀를 바라보았다. 연화는 그 눈빛을 허락이라고 읽었다. 청이라 하겠습니다. 맑을 청칭. 당신 눈빛이 맑은 달빛 같으니까요. 그 이름이 숲으로 스며들었는지 그날 밤 대숲 바람 없이도 서걱였다. 마치 숲이 그 이름을 받아 간직하는 것처럼. 청은 연화에게 말이 많지 않았다. 그러나 연화는 점점 그의 침묵을 읽는 법을 배워갔다. 어떻게 앉는지, 어떻게 바람 쪽을 바라보는지, 등잔불이 흔들릴 때 그의 손이 어디로 향하는지, 인간이 오랜 세월을 함께 살며 배우는 것을 연화는 밤마다 하나씩 배워갔다. 그리고 청도 배웠다. 연화가 이른 아침에 장독대 앞에서 잠시 멈추는 것은 어머니를 생각해서라는 것. 그녀가 저녁밥을 지을 때 조금 더 짓는 것은 혹시 그가 먹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라는 것. 그는 밥을 먹지 못하는 것이었지만 연화는 매일 밥 한 그릇을 마루 끝에 놓았다. 청은 어느 날 그 밥그릇을 들여다보다가 연화를 바라보았다. 나는 먹지 못한다. 연화가 웃었다. 알아요. 그래도 함께하는 것 아닙니까? 그 대답에 청이 또 말을 멈추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오래 멈추지 않았다.
짧게 무언가가 그의 얼굴을 스쳐갔는데 연화는 그것이 미소와 닮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왔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다. 그렇게 한 해가 흘렀다. 연화와 청이 나란히 마루에 앉아 달을 보는 것이 습관이 되었고 밤마다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당연해졌다. 청의 이야기는 언제나 숲의 것이었다. 수백 년 된 나무가 뿌리를 뻗는 이야기, 가뭄에도 물줄기를 잃지 않는 깊은 샘 이야기, 첫눈이 내릴 때 나무들이 내는 소리. 연화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이 얼마나 좁은 세계에서 살아왔는지를 깨달았다. 그리고 청은 연화의 이야기를 들으며 인간의 삶이 얼마나 짧고도 뜨겁다는 것을 배워갔다. 당신은 오래 살았겠지요. 연화가 어느 밤에 물었다. 청이 잠시 생각하다 답했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이 숲이 있었고 내 부모가 태어나기 전에도 그 부모의 부모가 태어나기 전에도 이 숲은 있었다. 연화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 사람이 생겨났다 사라지는 것을 많이 보셨겠네요. 보았다. 슬프지 않았습니까? 청이 대답하지 않았다. 그것이 대답이었다. 가을이 깊어진 어느 밤, 청이 먼저 말했다. 너는 지금 행복하냐? 연화가 조금 놀랐다. 그가 먼저 묻는 것이 처음이었다. 그녀는 잠시 마음속을 들여다보았다. 가난은 여전했고 삶은 여전히 고단했다. 그러나 마루 끝에 누군가가 앉아 있었고 그 사람은 매일 밤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행복합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충분합니다. 그 말에 청이 다시 한번 오래 침묵했다. 연화는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깊다는 것을 알았다. 그 무렵부터 연화는 청에게서 온기를 느끼기 시작했다. 손끝이 스칠 때, 말 없이 옆에 앉아 있을 때 작지만 분명한 온기가 있었다. 그것은 처음에는 없었던 것이었다. 연화는 그 온기가 어디서 오는 것인지 알고 있었다. 청이 사람의 마음을 품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그것이 기쁘면서도 연화의 마음 한켠에 작은 걱정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숲은 변해갔다. 여름의 끝 무렵부터 폐 대나무들이 가끔 까닭없이 마르기 시작했다. 당산나무의 굵은 가지 하나에 가느다란 금이 생겼다. 처음에는 잔금이었으나 달이 2번 차고 기울면서 그 금이 점점 깊어졌다. 마을 노파들이 나무 앞에서 치성을 드렸으나 금은 멈추지 않았다. 연화는 알았다. 도깨비가 인간의 정을 품으면 힘을 잃는다는 오래된 말이 있었다. 청이 마루 끝에 앉기 시작한 날부터, 이름을 받은 날부터, 연화의 웃음 앞에서 말을 멈추게 된 날부터 그는 조금씩 숲의 힘을 잃어가고 있었다. 마을의 복은 청이 숲의 존재로 온전히 남아있을 때만 유지되는 것이었다. 청이 점점 희미해졌다. 손을 잡으면 온기가 있었지만 달빛이 없는 흐린 밤에는 그의 형체가 잘 보이지 않았다. 연화는 그것을 느끼면서도 모른 척했다. 그러나 모른 척하는 것은 점점 어려워졌다. 어느 날 밤, 청이 말했다. 연화, 그가 먼저 이름을 부른 것은 처음이었다. 나는 곧 더 이상 이 모습으로 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연화가 그를 바라보았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말해야 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오래도록 서로를 바라보다가 말없이 밤을 지새웠다. 그러나 연화는 그 밤을 이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다른 것이 꿈틀거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포기가 아니라 길을 찾겠다는 것이었다. 이튿날 새벽, 연화는 보따리를 쌌다.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노파에게 먼저 찾아갔다. 이 고을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었고 90해 넘게 살면서 젊은이들이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들을 품고 있는 사람이었다. 할머니, 도깨비가 사람을 사랑하면 사라진다는 말이 있지요. 노파가 눈을 반쯤 감고 연화를 바라보았다. 그런 말이 있지. 그러면 그 반대는 없습니까? 사라지지 않는 방법은요. 노파가 오랫동안 침묵했다. 연화도 기다렸다. 마당에 닭이 울고 바람이 한번 지나가고 그러고도 한참이 지난 뒤에 노파가 입을 열었다. 들은 적이 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다. 도깨비가 스스로의 힘을 쏟아붓는 것이 마을만이 아니라 사람 하나에게 이어지면 그 사람이 도깨비의 뿌리가 된다고. 나무도 뿌리가 없으면 죽지 않느냐. 도깨비도 마찬가지라고. 연화가 고개를 들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되는 것이라 들었다. 도깨비가 마을을 지키려는 마음과 사람 하나를 지키려는 마음이 하나로 합쳐질 때, 그 사람과 도깨비가 서로를 뿌리 삼을 때 노파가 연화를 바라보았다.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야. 도깨비가 사람을 뿌리로 삼으면 그 사람이 죽을 때 도깨비도 함께 힘이 줄어든다. 사람처럼 약해지는 거야. 그걸 받아들이는 도깨비가 없었던 게지. 연화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대수 옆을 걸으며 생각했다. 청이 약해진다는 것, 자신이 죽는 날 그도 힘을 잃는다는 것, 그것이 도깨비에게 얼마나 큰 것인지 연화는 알았다. 수백 년을 살아온 존재가 한 사람의 삶과 죽음에 자신을 묶는 일이었다. 그러나 연화는 또한 알았다. 청이 이미 스스로를 묶고 있다는 것을. 그가 희미해지는 것은 이미 그의 마음이 연화를 향해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연화는 그날 밤 청을 기다렸다. 청이 왔다. 예전보다 조금 더 희미한 모습으로. 연화가 말했다. 제가 오늘 할머니께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청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저는 당신이 사라지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 말을 들으시기 전에 먼저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연화가 똑바로 청의 눈을 마주했다. 당신은 저와 함께하고 싶습니까? 마을이 아니라 저 하나와. 청이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 침묵이 길었다. 연화도 재촉하지 않았다. 그러나 청의 눈빛이 달빛처럼 흔들리다가 조용히 가라앉을 때 연화는 그 안에서 대답을 보았다. 그래, 청이 말했다. 처음으로 원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다. 나는 원한다. 연화가 천천히 웃었다. 그 웃음이 이번에는 청을 멈추게 하지 않았다. 청도 함께 처음으로 웃었다. 보름달이 가장 둥근 밤을 따. 연화와 청은 당산나무 아래에 나란히 섰다. 달빛이 두 사람을 환하게 감쌌다. 연화는 붉은 족두리를 다시 썼다. 처음 혼례를 올리던 날 쓰던 그것이었다. 그때는 약조를 위한 혼례였다면 오늘 밤은 마음을 위한 혼례였다. 나는 이제 마을을 뿌리로 삼는 것이 아니라 너를 뿌리로 삼겠다. 청이 말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는 안다. 내가 늙으면 나도 약해지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나도 힘을 잃을 것이다. 수백 년을 살아온 것이 한 사람의 생애에 얽힌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나는 오래 생각했다. 연화가 그를 바라보았다. 그럼에도 나는 원한다. 왜냐하면 너와 함께하지 못한 수백 년은 살아있다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연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이번에는 닦지 않았다. 그냥 두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묶이면 당신이 약해진다는 것을요. 저는 그 무게가 무겁습니다. 연화가 말을 이었다. 그러나 저는 그 무게를 달게 지겠습니다. 당신이 저를 살게 하려 힘을 썼듯이 저도 당신이 오래 살아있을 수 있도록 제 삶을 다쓰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당산나무가 울렸다. 금 간 곳에서 새 가지가 돋아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실처럼 가는 가지였으나 달빛 아래에서 보는 사이에 손가락만큼 팔뚝만큼 굵어졌다. 마른 대숲에서 대나무 새순이 올라왔다. 땅이 낮게 울렸다. 숲 전체가 한번 깊게 숨을 들이쉬는 것 같았다. 청의 형체가 달라졌다. 희미하고 투명하던 것이 달빛처럼 맑되 선명하게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연화가 손을 내밀었다. 청이 그 손을 잡았다. 온기가 있었다. 처음 만났을 때보다 더 따뜻하고 더 단단한 온기였다. 그것은 도깨비의 손이었으나 사람의 마음을 품은 손이었다. 이제 뿌리가 둘입니다. 연화가 말했다. 숲도 당신의 뿌리이고 저도 당신의 뿌리입니다. 청이 그녀의 손을 꼭 쥐었다. 대답이 없었지만 연화는 그 손에서 대답을 느꼈다. 그 뒤로 두 사람은 함께 살았다.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같으면서도 다른 방식으로. 청은 낮에는 보이지 않았다. 아직 해가 뜬 세상에 온전히 발을 내딛기에는 그의 존재가 낮빛에 익숙하지 않았다. 그러나 해가 기울기 시작하면 그림자처럼 마루 곁으로 왔고 달이 뜨면 비로소 온전한 형체로 나타났다. 연화는 그 시간에 맞추어 삶을 꾸렸다. 낮에는 밭을 갈고 물을 길었으며 저녁에는 밥을 짓고 마루를 닦았다. 그리고 달이 뜨면 청과 함께 앉았다. 처음에 마을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겼다.
연화의 집에서 밤마다 낮은 목소리가 들렸고 웃음소리가 났다. 한 번은 이웃집 안악이 담 너머로 기웃거리다가 연화가 혼자 웃는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없어 그냥 돌아갔다. 그러나 연화의 얼굴에서 날마다 생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굳이 이유를 알려 하지 않게 되었다. 그 고을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유를 묻지 않는 법이 내려오고 있었다. 청은 조금씩 더 많은 것을 배웠다. 연화가 장독대에 손을 대고 오늘 김장은 언제 해야 하나 중얼거릴 때 그 옆에 서서 귀를 기울였다. 연화가 보리밥을 지으면서 불 조절이 잘 안 된다고 투덜거리면 다음 날 밤에 아궁이 앞에 쪼그려 앉아 오래 불을 들여다보았다. 그가 말을 하지 않아도 연화는 그가 관심을 두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았다. 어느 가을밤 청이 말했다. 연화, 나는 오늘 처음으로 배가 고프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 것 같다. 연화가 그를 바라보며 웃었다. 정말요? 그러면 드셔보겠습니까? 청이 고개를 저었다. 나는 먹지 못한다. 다만 왜 사람들이 밥을 함께 먹으려 하는지는 알겠다. 밥상을 마주하는 것이 곧 서로를 마주하는 일이구나. 연화가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시울이 붉어졌다.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도 당신 몫을 짓는 것이에요. 청이 연화 옆에 더 가까이 앉았다. 그것이 그의 대답이었다. 겨울이 되면 두 사람은 화롯불 곁에 나란히 앉았다. 청의 손은 차가웠지만 연화는 그 손을 잡아 제 무릎 위에 올려두곤 했다. 이러면 따뜻해지지는 않습니까? 청이 물었다. 사람 손은 잡으면 따뜻해지거든요. 당신도 그렇지 않습니까? 청이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그런 것 같기도 하다. 연화가 웃었다. 그러면 됐습니다. 봄이 오면 청은 마당과 화단에 연화가 심어달라는 꽃들을 가져다 놓았다. 어디서 오는 것인지 알 수 없었으나 아침마다 마당 귀퉁이에 꽃 한 묶음이 놓여 있었다. 연화가 그것을 심고 물을 주었다. 꽃들은 유독 연화의 마당에서 잘 자랐다. 마을 사람들은 연화의 손이 좋다고 했다. 연화는 그냥 웃었다. 세월이 흘렀다. 연화의 머리에 흰실이 섞이기 시작했다. 손등에 세월의 주름이 앉았다. 걸음이 조금 느려졌다. 그러나 저녁이 되어 청이 오면 연화의 얼굴에는 여전히 처음 마루 끝에서 함께 달을 보던 날의 빛이 남아 있었다. 청도 달라졌다. 예전에 그는 형체가 달빛에 따라 흔들렸지만 이제는 연화 곁에서는 한결같이 선명했다. 그의 눈빛도 달라졌다. 처음에는 수백 년의 시간이 담긴 깊고 먼 눈빛이었는데 이제는 그 깊음 속에 따뜻한 것이 하나 더 있었다. 연화가 그 눈빛을 보면 마음이 놓였다. 도깨비의 눈에 사람의 온기가 깃드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것은 분명히 거기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연화가 오래 살수록 더 오래 살기를 바랐다. 연화 할머니가 있는 한 마을이 굶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말이 돌았다. 그것이 연화의 힘인지 청의 힘인지 사람들은 알지 못했다. 그러나 연화가 마루에 앉아 달을 바라보는 밤이면 마을이 평안했고 연화가 장독대 앞에서 두 손을 모으는 아침이면 하루가 무탈했다. 그것으로 촉했다. 어느 해 여름 연화가 몸져 누웠다. 며칠을 알았다. 청은 그 사이에 밤마다 연화의 방 곁을 지켰다. 연화가 눈을 뜨면 그가 거기 있었고 눈을 감으면 그의 목소리가 낮게 들렸다.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아들을 수 없었으나 숲 이야기인 것만은 알 수 있었다. 나무 이야기, 샘물 이야기, 눈 내리는 밤 이야기. 연화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잠이 들었다. 며칠 뒤에 연화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당신이 걱정했지요. 연화가 말했다. 청이 잠시 있다가 말했다. 처음으로 무섭다는 것을 알았다. 연화가 그의 손을 잡았다. 저는 아직 하지 않아요. 청이 연화를 바라보았다. 안다. 그래도 무서웠다. 그 말에 연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그의 손을 더 꼭 쥐었다. 청도 그녀의 손을 꼭 쥐었다. 그렇게 그들은 서로를 이 세상에 붙들었다. 연화는 청이 숲에만 머물지 않도록 붙들었고 청은 연화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곁에서 함께 숨쉬었다. 한 사람은 해가 뜨는 낮에 세상을 살았고 한 사람은 달이 뜨는 밤의 세상을 지켰다. 그러나 저녁 노을이 내려앉는 그 경계의 시간이면
둘은 언제나 마루에 나란히 앉았다. 그것이 그들의 하루였고 그것이 쌓여서 그들의 삶이 되었다. 세월이 더 흘렀다. 연화의 머리가 온통 휘어졌다. 등이 굽었고 걸음이 느려졌다. 그러나 저녁이 되어 청이 오면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첫날 밤의 빛이 남아 있었다. 청은 여전히 선명했다. 연화가 살아있는 한 그는 살아 있었다. 어느 가을 저녁, 오래된 마을의 젊은 며느리가 연화에게 물었다. 할머니, 오래 함께 산다는 게 어떤 것이에요? 연화가 잠시 달빛 쪽을 바라보다가 웃었다. 옆에 청이 앉아 있었다. 며느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연화의 눈에는 보였다. 상대가 살아있는 것이 내가 살아있는 것과 같이 되는 것이더구나. 연화가 말했다. 그것 하나로 충분하고도 남아. 바람이 불었다. 대숲이 크고 낮게 한번 울렸다. 청이 연화의 손을 잡았다. 달빛이 두 사람의 마루 위로 조용히 내려앉았다. 등잔불이 흔들리지 않았다. 그날 밤도 그 다음 날 밤도 연화와 청은 나란히 앉아 달을 바라보았다. 말이 없어도 충분했다. 곁에 있는 것으로 충분했다. 살아있는 것으로 충분했다. 이것이 그들의 이야기였다. 약조로 시작했으나 사랑으로 이어진, 사람과 도깨비가 서로를 뿌리 삼아 함께 살아간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는 달이 뜨는 밤이면 지금도 대숲에 남아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연화였다. 그 도깨비의 이름은 연화가 지어주었다. 두 이름이 같은 마루 위에서 한 생을 살았으므로 달이 뜨는 밤이면 대숲이 그 두 이름을 함께 불렀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이 이야기꾼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을 하시면 새로운 지혜의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나 느낀 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소중히 읽고 소통하겠습니다.